음가는 완성형의 내가 다양성을 갖는 세상에서 어떤 쓰임을 갖는지가 중요해져요. 개수와 정화는 이 쓰임이 정립되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이 되고 언제 증발해서 사라질지 모르는 빗물이 되니 이 두 일가는 특히나 스스로의 쓰임에 힘쓰게 되고 결국 둘 다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것이라면 어떠한 브랜드로 성장하는지인데요. 한마디로 개수는 독보적인 브랜드, 정화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개수는 브랜드를 구축할 때 남들을 기준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구축합니다. 스포츠계에는 김연아 선수, 가수에는 현아, 배우로는 김고은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많지만, 섹시 여가수는 많지만, 예쁜 여배우는 많지만, 개수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지브리 세계를 만들어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개수예요. 유튜버로는 류스펜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독특한 덕질을 꾸준히 하는 점이 어필이 돼서 많은 팬들을 거느린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맞춰주고 남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개성을 못 살리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개성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남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수를 이해하고 나면 개수인 사람을 대할 때는 뭔가 억지로 꾸며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흐르는 대로 놔두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해요. 개수끼리 특히 더 잘 맞고 더 잘 뭉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는 어디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무쌍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거든요. 고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개수가 변덕스럽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창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수는 그 자체로 십성으로 치면 상관의 성분이기도 해요. 비가 오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반대로 촛불인 정화는 은은한 배려, 친근감과 공감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대중적인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개수는 나로부터 발생이라면 정화는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딜 가든 업앤다운 없이 쭉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정화예요. 또한 정화에 대해 잘 안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정화는 10간 중에 하나만 꾸준히 파기 장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먹방 유튜버들 대부분이 정화예요. 먹방으로 성공하자면 수많은 똑같은 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 합니다. 몇 년을 해도 이렇다 할 발전이나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현타가 올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 생명인데요. 하나를 파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화의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타고난 대중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정화 유명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재석, 이효리, 아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친근한 메시지와 이미지, 선후배 동기들과 주변인들의 좋은 평판, 속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죠. 다만 정화는 기준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바른 이미지가 깨지고 대중의 질책을 받는 것을 유독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개수는 이병헌과 김민희입니다. 이병헌은 내 머릿속엔 너, 로맨틱, 성공적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터졌음에도 연기로는 깔 수가 없다 같은 여론이 퍼지면서 이 스캔들을 무마시켰어요. 도덕적인 흠이 안 나도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흠이 나도 그것을 이길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이게 개수거든요. 김민희의 불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욕만 먹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연기 잘하고 독보적인 페이스였는데 아깝다. 사랑 때문에 제일 잘 나갈 때 자기의 커리어를 저버린 불운의 여배우라는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화와 개수에게 있으면 좋은 무기가 되는 글자들부터 알아봐야겠죠. 정화의 경우는 간목, 경금이 무기가 되고 개수는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몇 가지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신금을 많이 쓰고요. 추운 때는 병화를 씁니다. 이것은 각각 지지로는 정화는 임목, 묘목, 해수, 신금, 개수는 유금과 임목, 사화, 오화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화와 개수는 유독 또 사주에서 필요한 글자와 궁합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개수 정화분들은 말해모해 수준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음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러한 똑똑한 음간들도 현실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아닌 걸 알면서도 빠져들게 되는 일간을 하나씩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개수에게 간목이 그런데요. 개수에게 간목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곤조를 고수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싱그럽고 생하는 관계다 보니까 생해주고 싶은 의지가 들거든요. 같은 목일간이더라도 그나마 을목은 같은 음간이라 통하는 면도 있고 또 초식남 같은 을목남이라면 키우는 맛도 있으면서 꽁냥꽁냥 잘 지낼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간목은 나무라서 빗물인 개수를 필요로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사주적으로도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한정적이거든요. 간목의 목표는 결국에는 제목이나 땔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고마움이 사그라들고 자유분방한 본연의 성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개수는 이런 간목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을목은 거의 항상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수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은 알지만 간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수에게 일방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간목개수 커플로는 이광수, 이선빈 커플이 있는데요. 이 커플도 이선빈이 먼저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된 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정화에게 무토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이 따뜻함으로 이 대지를 몰랑몰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전이 되면 벅차다는 걸 느끼고 정화만 계속 서운한 관계가 됩니다. 하트 시그널 이 시즌은 김현우가 나왔던 레전드 시즌이었는데요. 이 시즌의 인기를 이끌었던 김현우와 오영주가 무토와 정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끌리고 오히려 무토인 김현우가 먼저 오영주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오영주는 혼란스러워하고 오해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서 김현우가 서서히 식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김현우 성격상 이런 관계의 결말은 항상 본의 아니게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끝이 깨끗하지 않은 결말이 났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된 거라고 보여졌어요. 남자가 편관이 되는 관계는 남녀의 궁합이기 때문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좋게 보는 편입니다. 개수에게 기토가 안 좋았던 대표적인 예로는 황정음이 있는데요. 결혼 전 장기 연애했던 김용준도 그렇고 바람핀 전 남편도 기토였어요.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는 비록 황정음에게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녀 궁합인지라 좋게 지내면 반대로 그만큼 좋은 궁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하와 별이 있습니다. 물상 자체가 너무 예뻐요. 논밭에 비란이요. 사주를 놓고 봐도 기토는 개수를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을 대서 논밭을 일구게 되니 좋은 관계로 봅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금이 개수를 워낙에 예뻐라 합니다. 프로페셔널한 경금이 보기에 개수는 프로페셔널한 데 더해서 센스 있고 똑부러져 보이니 눈에서 하트가 나옵니다. 박명수, 한수민이 경금 개수 부부예요. 박명수, 유재석, 하하 와이프가 전부 다 개수예요. 부부 회동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보통 정화, 간목, 경금은 새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이 말인즉슨 사주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셋은 벽갑 인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패서 땔감으로 만들어서 정화의 불을 지피고 이 불은 다시 그저 하나의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경금을 녹여서 쓰임을 만들고 그 경금이 다시 간목을 패서 쓰임을 만든다는 순환의 논리입니다. 끌리는 작용력을 봤을 때 정화는 경금을 극하고 간목에게 생받음으로 정화 여자에게 좋은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있습니다. 개수와 정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잘만 만난다면 서로 보완도 되고 시너지가 엄청나요. 또 둘 다 커리어적으로 매력을 더 잘 보여주는 일간이기 때문에 일로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한도전을 하면서 만난 유재석, 나경원 부부가 있고 지브리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애니메이터였던 그 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는 먹구름이 되어 달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궁합을 잘 맞춰봐야 합니다. 오늘은 개수와 정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수 여자와 정화 여자에게 특이점이 있는 궁합과 좋은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경금과 기토가 박빙이긴 한데요. 둘 중 하나로 돌아오겠습니다.